네, 오늘 시장이 대응의 영역을 넘어선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은 왜 오르는지,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상황인지 점검 차원에서 텔레그램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수익성 폭발입니다. 공급망 병목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익성 폭발이 예고되는 기업 얘기 준비를 했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섹터별로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급락은 늘 기회였던 게 진짜였던 건지 데이터로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S오일의 주가가 장중에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외신 기사부터 보면 이라크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루마일라 유전의 생산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지역 내 군사 활동으로 수출길이 차단이 됐고 이로 인해 생산된 원유를 보관할 유전 내 저장 탱크가 100% 포화 상태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생산을 멈추게 됐고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라크 군 부대가 바스라 서부의 주요 유전과 국가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해 실제 장갑차를 동원해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태가 더 악화되면서 걸프 키스톤, 다나가스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역시 예방 차원에서 인근 유전의 운영을 줄줄이 중단하면서 도미노 공급이 차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유사들의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은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하면서 심상치 않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재성 애널리스트의 코멘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유사가 원유를 가공해서 팔고 남기는 진짜 이익은 정제 마진인데요. 이 정제 마진이 단 이틀 만에 2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러시아 전쟁 직후를 빼면 사실상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S오일은 이 정제 마진이 단 1달러만 올라도 1년 영업이익이 무려 3천억 원이나 껑충 뛰는 엄청난 이익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작년 한 해 평균 마진이 10달러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지금처럼 마진이 20달러 중반을 뚫고 폭등하는 장세에서 S오일의 실적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오늘 장중의 주가 급등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또 텔레방의 코멘트를 보시면요. 이 사실 지금의 정제 마진 폭등은 러시아 제재 여파와 만성적인 정제 설비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공급망 병목이 이미 바닥에 짙게 깔려 있었던 상황에서 중동발 리스크가 더해졌고 억눌려 있었던 정제 마진이 단숨에 역사적인 고점을 뚫어버린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윤재성 애널리스트의 정제 마진 코멘트처럼 정유업계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어버린 장세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오일의 분봉 차트 함께 보시죠. 어제 28% 급등으로 마감이 됐었죠.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위로는 무려 25% 급등, 아래로는 마이너스 14%. 장중에 이렇게 큰 출렁임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현재는 3%만의 주가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 주가 상승이면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또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오일의 주가 상승세는 3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섹터별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좀 차분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또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조선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성가 하락이나 여러 노이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아직 캐나다 CPSP, 즉 잠수함 사업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탱커 강세 흐름에 맞춰서 중소형 조선사나 수주가 탄탄한 엔진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현명해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전력기기는 지금 숫자가 꼽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은 초고압 그리고 미국 공장이 여전히 키워드로 꼽히고 있고요. 해외 업체들 사이에서 배전기기 리드 타임이 짧아지고 있다는 코멘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은 너무 좋은데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1분기 컨센이 너무 올라간 게 살짝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실적이 또 꾸준히 찍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략기기 산업의 키포인트로 765kV와 차단기가 꼽히고 있는데요. 765kV가 왜 중요하냐? 오늘 나온 손현정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로 함께 보시죠. 일단 765kV는 압도적인 전속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기존 345kV보다 5배에서 6배 크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인허가 리스크와 훼손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에서는 이미 765kV를 설계와 투자 단계에 놓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고 이 765kV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딱 5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중 2곳이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방산 섹터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전쟁 여파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같은 방공무기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긴 호흡으로 본다면 상반기는 사우디 계약 기대감이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반기는 이라크와 루마니아 딜이 대기 중인 현대로템을 나눠서 보는 전력이 좋아 보입니다. 건설기계는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턴어라운드 초중기 구간이고 당장 밸류에이션보다는 업황이 돌아섰다라는 방향성에 베팅을 할 때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진성TC, 대창, DY파워와 같은 부품주도 언젠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내수 인바운드주 괜찮다라는 평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1월에 이어 이번 2월에도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걸 오늘 제가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텔레방에서 봤었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한일령 반사수의 데이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3월은 코스닥 바이오 대형주 그리고 로봇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는 솔직히 모든 종목들이 다 나빠 보입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후를 대비하면서 섹터별로 포인트를 점검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시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과거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을 때 어땠는지 데이터를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시장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날은 언제일까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 당일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던 때를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2001년 9월 12일 바로 미국 9.11 테러가 터졌을 때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그날에는 동반 폭락을 했었고 코스피도 12% 급락이라는 기록적인 하락폭을 보였었죠. 코스닥은 2020년 3월 19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때 무려 11% 넘게 빠지면서 가장 뼈아픈 하루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급락 이후 가장 빠르게 반등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방금 말씀드린 하락폭이 가장 컸던 날들이 가장 빠른 반등이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팬데믹 폭락장 때 하루 만에 엄청난 하락을 맞았지만 바로 다음 날 코스피는 7.4%, 코스닥은 무려 9.2%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월 24일에도 코스피가 10% 급락을 했지만 불과 5일 뒤에는 18.6%나 수직 상승하는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두고 한 달 뒤의 시장의 성적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2020년 3월 19일 코로나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 20영업일이 지났을 때 코스피는 무려 31%, 코스닥은 48%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상승 확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가 툼에 동참하기보다는 펀더멘털을 보면서 냉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KB증권 이그전 분석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강세장에서 조정은 첫째,
2배 이상 더 빈번하다. 그리고 둘째, 낙폭이 더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10% 이상의 큰 조정장이 보통 1년에 한 번꼴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세장에서는 굵직한 조정이 최소 2번 이상 발생합니다. 변동성이 훨씬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세장에서는 4, 5%의 변동성을 보이는 날이 빈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강하게 올랐던 만큼 떨어질 때 낙폭도 훨씬 크다라는 게 역사적인 팩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이란 사태로 급락을 하고는 있지만 리포트에서는 이런 외부 충격이 아니더라도 원래 2분기 전후에는 증시가 조정에 매우 취약한 시기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닷컴 버블이나 3조 호황 당시처럼 단계 급등했었던 시기의 차트를 보면 중간중간 대체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3%에 달하는 무서운 단기 조정장이 꼭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하락도 과거의 강세장들이 겪었던 뼈아픈 성장통의 궤적과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여기에는 이제 적혀 있지 않은데 리포트를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AI 투자를 중단하겠다라고 결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시대를 이끄는 메가 트렌드와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가 주는 힌트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이태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오늘 참 힘든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확실히 오늘 시장이 반대 매매성 투매 물량들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패닉셀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결국에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를 좀 장기적으로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기업과 업종이라고 하면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전히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면에 가장 큰 것은 결국에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어제와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좀 흔들리게 되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그동안 좀 놓치셨던 분들께서 과연 지금 사도 될까? 또는 이제 반도체는 지금 사도 괜찮은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반도체는 여전히 구조적 성장 산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다. 기본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기존의 이 반도체 수요 자체가 IT 세트 수요에서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랑 최근에 AI 에이전트와 같은 이 추론형 모델에 기반하면서 구조적인 어떤 수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 관련해서도 빅테크들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이미 60에서 한 70% 이상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자체는 반대로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국면에서도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가격 반등 자체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훼손된 건 없이 말 그대로 이제 투자 심리적인 요인에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여전히 증설 투자부터 전환 투자까지 취소된 것들 없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물량 증가의 흐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단만 보면은 외국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단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 AI 투자라는 이런 구조적인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조정은 발생할 수 있더라도 방향성만큼은 상방이다라는 관점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포토에서 수익률 1위부터 4위까지 종목이 반도체로 가득 차 있는데 역시나 시장 급락 속에서도 반도체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낙폭과대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 현재 가격 10만 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이수페타시스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아무래도 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GPU나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인프라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맞는 초고다층
PCB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가 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 적층 기판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난해는 10%가 조금 안 됐었습니다만 올해는 해당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30% 이상까지 좀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수요 증설에 따른 어떤 대응을 위해서 생산 능력을 좀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과 내후년에도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증설 속도보다 여전히 수요가 더 강하다라는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뭐 40%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50% 이상 어떤 증가가 될 수 있는 실적 레버리지 구간이라는 부분을 낙폭과대 관점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태호 매니저 만나려면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은 저녁 10시 40분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또 걱정되시고 벌써부터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제 주무시기 전에 10시 40분에 제가 내일 시장부터 오늘 장 정리까지 함께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10시 40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이태호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매니저 이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